현역가왕 3가 본선 2차전으로 들어서면서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노래를 더 잘했는지를 넘어 누가 판을 받아버리느냐의 문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마음속에서 이미 경쟁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그 변화의 방아쇠가 무엇이었냐고요? 6회 에이스전이라는 단어가 공개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단어가 뜨자마자 화면 밖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다. 팀이 5명이어도 결국 단 한 사람의 단 한 곡이 팀의 운명을 뒤집어버릴 수 있는 구조. 이건 흥미로운 장치가 아니라 잔혹한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시청자들의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만약 빈에서 님이 원톱이라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 질문은 팬심이 아닙니다. 팀전이라는 구조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핵심 의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문장이 등장합니다. 원톱은 칭찬이 아니라 짐내. 원톱은 달콤한 타이틀 같지만 사실은 무대 위에 얹히는 거대한 돌덩이입니다. 누군가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칭찬은 축복이 아니라 책임으로 변합니다. 잘한다가 잘해야 한다로 바뀌고, 멋지다가 실수하면 끝으로 바뀌고, 다음이 기대된다가 다음에 못하면 이라는 잔인한 조건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돌덩이가 빈에서 님의 어깨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은 분들이 예고편 몇 초만으로도 받으셨을 겁니다. 그 몇 초가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저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빈에서 님은 단순히 화제성만 높은 참가자가 아니라 무대를 한번 제대로 터뜨리면 프로그램의 공기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5회 팀 무대에서 누룽지 카라멜이 보여준 구성. 솔직히 말해 그건 힌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예고였습니다. 애니메이션 주인공 같은 복장, 흑기사 박영규님의 등장, 인간 고등어라는 파격 소품까지. 그 장면들은 웃음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제작진이 시험한 겁니다. 이 팀이, 이 참가자가 무대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가? 팀전에서는 5명이 함께 빛나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역설적으로 한 사람에게 시선이 더 몰릴 수 있습니다. 특히 빈에서님은 그 고등어 소품이라는 장난스러운 포인트를 소화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품이 끝나자마자 분위기를 갈아엎었습니다. 보고 싶은 여인처럼 정통 트롯의 결을 꺼내며 무대의 온도를 확 낮추고 감정선을 단숨에 잡아채며 공기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가볍게 웃기고 끝나는 캐릭터가 아니라 필요할 때 단숨에 무게를 가져오는 사람. 팀전에서는 이런 사람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에이스전에서는 이런 사람이 가장 무서운 짐을 떠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이스전은 결국 한 방을 보여주는 사람을 찾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원톱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고요? 저는 딱 잘라 말하고 싶습니다. 달라지는 건 분량이 아니라 판 전체입니다. 첫째, 팀의 전략이 완전히 바뀝니다. 팀전에서는 조합이 중요합니다. 목소리에 색이 섞이고, 캐릭터가 겹치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하나의 서사를 만들 때 관객은 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에이스전은 다릅니다. 에이스가 누구냐에 따라 팀의 운명뿐 아니라 편집의 방향, 하이라이트의 분량, 이야기의 초점이 한 사람에게 몰립니다. 시청자는 팀을 보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팀은 함께 서 있는 동료이면서 동시에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가요? 팀이 함께 올라가야 하는데 한 사람이 강할수록 나머지는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배려해야 하고 때로는 자기 색을 덜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까지 생깁니다. 원톱은 영광이면서도 관계의 균형을 흔드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원톱은 심사석의 기준을 바꿉니다. 심사위원들이 특정 참가자를 에이스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기대치가 올라갑니다.
잘하면 역시 가 되고 조금만 흔들리면 왜가 됩니다. 이 변화는 무대 위 사람에게 가장 무섭게 작용합니다. 특히 빈에서 님처럼 화제성이 크고 무대마다 캐릭터와 감성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참가자는 더 그렇습니다. 시청자도 심사석도 제작진도 이번엔 뭘 보여줄까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압박입니다. 원톱의 가장 큰 대가가 무엇이냐고요? 저는 그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대를 초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초과의 순간을 매주 반복해야 합니다.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습관처럼 요구받는 자리. 그게 원톱입니다. 셋째, 원톱이 되면 공정성 논쟁이 더 쉽게 붙습니다. 팀전에서 한 사람의 분량이 많아지고 한 사람의 서사가 크게 붙으면 시청자 중 일부는 제작진이 미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무대 완성도, 현장 반응, 카메라가 잡아야 할 포인트들이 합쳐져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원톱이 되는 순간부터 그 참가자는 실력으로만 증명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선과 말의 무게까지 견뎌야 합니다. 특히 어린 참가자에게 더 가혹합니다. 무대는 성인의 세계이고 평가와 여론은 더 성인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원톱이 되면 박수도 커지지만 말도 더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응원의 한 부분입니다. 잘해야 한다 보다 괜찮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라는 말이 오히려 무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명선 반응 포착, 눈물이 흘렀다. 저는 이 문장을 단순한 감동 코드로 소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심사석에서 윤명선 님이 감정적으로 흔들릴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면 그건 단지 노래를 잘했다는 의미만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트로트의 힘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기교가 사람의 서사로 연결될 때, 가사 한 줄이 삶의 기억을 건드릴 때, 목소리의 떨림이 누군가의 시간을 건드릴 때, 그때 비로소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 반응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 순간이 빈에서 님의 기술적 성장보다도 정서적 설득력이 올라왔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에이스전에서 더 크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은 감동의 증거일 수 있지만 곧바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에이스전은 감동과 점수 사이의 간극이 가장 크게 벌어질 수 있는 라운드입니다. 객석을 일으켜도 점수는 냉정할 수 있고 구성으로 점수를 가져와도 감정은 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톱이면 더 유리하다라는 단순 결론보다 원톱이기에 더 위험하다라는 역설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원톱은 팀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흔들림이 팀을 한꺼번에 위험권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 팀만 직행이라는 구조가 붙는 순간 에이스의 무게는 2배가 됩니다.